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12월 25일 수요일 광주의 경제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번 주 진짜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예, 광주 경제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일어났던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제가 이제 준비한 좀 소식들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하고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었던 내용들 여러분께 공유를 하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지금 12월 25일 오늘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신가 재개발이요. 광주 최대의 재개발 사업지 중에 하나인 신가 재개발. 지금 뭐 뜨겁게 이슈를 달구고 있지 않습니까? 레미안, 들어올 건가 말 건가. 내일 이제 결정의 날입니다. 신가 재개발 조합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레미안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레미안,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서 내일 이제, 오케이,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그게 최종 나오는 날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따라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 레미안이 들어온다고 해도 공사비 문제라든가 각종 이제 협약 내용들, 계약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혹을 떼려고 시도를 했는데 자칫하다가는 혹을 또 두 개를 달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신가 재개발 레미안이 아예 안 한다,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조합장, 조합 임원들 이 사퇴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민심이라든가 조합원 그런 이제 그 불신들이 좀 확산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레미안을 두고 이 장밋빛 청사진이다, 희망 고문이다 라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레미안 내일 결전의 날인데, 이 레미안의 고 또는 수도비 이 광주 부동산 또 재개발 이 조합 사업에 어떤 영향 변수를 줄지 내일 한번 귀 기울여 보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첨단 3지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27일이죠. 27일까지 이 첨단 3지구 블록들이 있어요. A1, A2, A3, A7, A8 이렇게 쭉 그렇게 있어요. 일단 이제 3개 블록을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해서 현재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은 이제 새싹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일부 A2 블록인가요? 일부는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아파트는 기반 공사 기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금방금방 또 올라가는 게 요즘 아파트 이제 시공법인 것 같은데, 이 첨단 3지구 공동주택 A6, A7, A8 광주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정주여건 조성 그리고 아파트 구축 사업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한 개발 방식인데, 지금 현대건설, 힐스테이트하고 제일건설, 여기 이제 한 3개 블록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블록 누가 들어올 것이냐, 이제 그 모집을 하는 민간 사업자입니다.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요. 이렇게 특정 한 개 회사가 한 1,400, 1,700개 정도 되는 이 아파트 땅을 사서 이제 공급을 해서 분양까지 하는 게 혼자는 아니고, 한 2-3개 정도의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이 사업을 참여할 것 같은데, 오늘이 25일이니까 26, 27 이제 남은 이틀 동안에 이 건설사가 누가 올지 이제 좀 관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첨단 3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불호가 좀, 입지적인 호불호가 좀 나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 건가? 이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브랜드? 요즘 뭐 거기 이제 관심 있으신 그 나주자이가 최근에 이 사전 점검을 실시를 했었는데 아주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GS 자이가 첨단 3지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여론들도 있고요. 나머지는 지역 건설사, 뭐 호반, 우미, 중흥 이런 건설사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측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콘소시엄 형태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놓고 도시공사가 땅만 파는 게 아니라 직접 필드 플레이어로 도시공사 지분 얼마 남겨놓고 이 회사들과 콘소시엄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주 지방, 광주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이제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뭐 나갔다 하면 아파트 미분양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분양 물량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될 거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의견들인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 이 첨단 3지구 택지 개발 사업, 이 아파트 공급을 놓고 어떤 회사들이 두드리게 될지, 노크를 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광주 시장, 부동산 시장을 좀 읽어볼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 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첨단 3지구 공동주택 어떤 시공사들이 들어올 건지 한번 지켜보죠.
다음은 이제 광산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구, 이 북구 광산구가 광주에서 제일 큰 이제 그 자치단체죠. 이 광산구 우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우산동에 광주에 두 개가 있죠. 북구 우산동, 광산구 우산동. 예전에 저도 여기서 조금 살았어요. 살기도 하고, 현재 동생이, 막내 동생이 우산동 이 중흥 S클래스, 이 1600세대 정도 되고 수영대회 했을 때 그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2002년인데, 그때 이제 그 동네, 우산동 이쪽 동네에 1025 동네 있고, 1025.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광산중 송호초등학교 이마트 건너편, 좀 오래된 그 택지들, 주거 형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주공 아파트 1층, 2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구축이 돼 있었던 곳인데,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막 추진하고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국토부에서 이 전국의 대상, 이런 이제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뉴 빌리지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는 우산동이 광주 유일하게 노후저층 주거지역 이 사업에 선정돼서 총 한 2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지자체 예산, 그리고 국비가 한 98억 정도 되니까 정부 나라 예산을 가지고 이 광산구 이 일대를 이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좋게 만든다는 소리죠. 주변 여건이 다 좋아진다는 소리죠. 인프라가 확보되는데, 일단 광산중학교, 송호초등학교 이 통학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길이 별로 없어. 통학로 없어가지고 이 통학로를 확보해서 학생들 통학로 좋게 한다. 저희 막내 동생이 사는 아파트가 좋긴 한데, 다 좋은데 학교가 너무 멀어. 예, 이 통학로도 안 좋고 좀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가 인프라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 200억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내년부터 5년 동안 이 5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 부지 5만 평, 5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 빈집, 노후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어린이 테마 공원도 많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노후된 이제 시설들, 인프라들이 이렇게 좀 현대식으로 개발되고 환경도 좋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주변에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이거 한다는 소리는 좋은 거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광산구 우산동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선정됐다. 한 20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돼서 5년 정도 후면 여기가 이제 획기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내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 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아침에 저도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 공부한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뭐가 달라지냐?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저도 이 대출이 있었거든요.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50%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대출, 돈 좀 목돈이 들어왔을 때 대출을 갚는 경우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도 좀 부담이 됐었는데, 이걸 이제 절반 정도 깎아준다는 소리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제 낮아준다. 이 주담대 신용대출 내년부터는 절반으로 줄여준다. 좋은 제도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 인증제 통합이 된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이제 건설사들이 아파트 이런 걸 지을 때 이 제로 에너지 기준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제로 에너지 일단 좋아요. 좋아. 제로 에너지 알리백 친환경 녹색 아파트 좋은데 사실은 이제 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시설이라든가 환경 그린 에너지 이런 거 쓰게 되면 이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신축 아파트 에너지 성능 기준이 단계가 이제 올라간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고 분양가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1주택자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인구 감소 지역, 이 전남도 인구 감소되고 있죠. 그런데 첨단 3지구 장성이라든가 나주, 담양 이런 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정부가 1주택자, 집 있는 사람이 이런 거 아파트를 샀을 경우, 집을 샀을 경우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 1주택자로 간주를 하겠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해도 주택으로 세지 않겠다. 좋은 거죠.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부분에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는 집중되고 있죠. 근데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풀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을 좀 살리려고 군부를 떼고 있는 정책들 이렇게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와요,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안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아기를 안 나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애 낳아라. 그러면 대출 좀 잘해주겠다.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이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2억 5천만 원까지 이제 완화를 했다. 연봉 1억,
부부가 연봉 1억씩 받아도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대출이 안 돼서 고민되는 상황도 많았었는데 지금 대출을 완화해서 풀어주겠다. 애기 낳아라 이겁니다. 애기 낳아라. 집 대출해주겠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위반 건축물 표기 의무화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이제 이 거래를 보면서 하는데 요즘 뭐 부동산 거래해도 전세 대출이라든가 여러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사회 문제로 제기됐곤 했었는데요. 이 이제 부동산 이 중개 광고에서도 이 위반 건축물 이거는 이제 의무화를 한다. 표기를 해서 예, 투명하게 해라. 예, 인터넷 광고에서도 이런 거 잘못된 부분도 위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으로 개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등기 전자 신청제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등기 신청 가능. 갈수록 이제 뭐 편해지고 있다. 예, 내 손 안에서 휴대폰으로 웬만한 거 다 한다. 예, 양도소득세, 뭐 지금 전자 등기 이런 것들 직접 안 가도 된다. 휴대폰 내 손 안으로 이거 다 할 수 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세제 지원도 확대가 됐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입자의 소득 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가 됐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저도 이제 하나 들었었는데 요즘 하도 미분양이 많고 뭐 지금 선착순 줍줍이 많다 보니까 이 청약 통장의 실효성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이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세제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이제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 좀 마지막으로 좀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이 재건축 조합사업 같은 경우인데요. 30년 이상 돼 준공된 지 30년 이상 돼 이 아파트 재건축 할 때 안전진단 필요 없다. 안전진단 문제가 서울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엄청 좋아요. 지금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고 안 좋아. 뭐 하자가 있다 하면 좋아. 이게 이제 재건축,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 준공 30년 이상 이 아파트도 안전진단 없이 이 재건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아파트 30년 정도 되면 아직도 쓸만한 아파트 많은데, 이거 30년 돼서 또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의 이제 주거문 아파트 문화에 또 이게 좀 잘못된 현상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아파트 30년만 달아붙인 건 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 아니냐. 오늘도 일국지구 돌아보고 왔는데 다 아파트만 있으면은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좀 이제 특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특색 있게 이 공동체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주거가 아파트 한 군데로 몰빵을 하는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공부를 제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잘 모르니까 하는 거죠. 예, 전문가가 아닙니다. 잘 모르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예,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도움이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좀 오늘 말이 빨라진 거는, 이게 할 거는 많아요. 공부할 게 분량은 많은데, 이거 너무 시간이 또 길어지면 또 지루할 수 있어서, 마음이 좀 급하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도 이렇게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지금 어려워요, 다들. 경제가 어렵다. 특히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이게 가게도 어렵고, 자영업도 어렵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도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안타깝지만 이제 빚으로 버티고 있다. 대출. 빚의 허덕이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취재 현장을 만나고, 이제 사장님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내년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지금보다. 내년 상반기가 진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내려가서 이제 좀 찍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이거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서 금리는 더 내릴 것 같습니다. 내릴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 자산, 금융자산. 광주에서 현금, 금융자산 10조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8,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부자들은 있어요. 근데 부자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 가게에서 대출로 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소리입니다. 돈을 벌어도 기업들이 매출을 발생하지만 이 절반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 빚을 못 갚고 있다. 이 자영업자 중에서 취약 자영업자, 대출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실제 이제 지표에서 나옵니다. 한국은행 지표에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기정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살려야 되니까. 인공호흡이라도 해서 살려야 됩니다. 고용을 유지시켜야 돼. 기관 산업이 무너지면 안 돼. 그리고 집값이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지방 아파트 집값 떨어지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수가 침체되고 있다. 수출이 또 안 됩니다. 광주 전남 수출로 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자동차, 이 가전, 석유화학, 광주 전남의 대표적인 산업인데 내년에 보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관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대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이 지역의 2, 3차 협력업체들, 직원들 이 문제까지 이제 불똥을 떼게 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야지 이 나라가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시장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가계빚이 얼마냐? 1914조. 가계빚이, 대한민국 가계빚이 2000조 가까이 됩니다. 1914조. 역대 최대입니다. 예, 문제는 빚을 감당할 만큼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를 못하는 소리입니다. 예전에 빚을 내서 경기 좋아지면 레버리지에서 2배, 3배 이렇게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현재는 그게 안 된다. 이자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있고 자산은 하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산이 아파트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고 이자로 대부분 다 하지 않습니까? 이자. 빚내서 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가구 급격히 상승되고 일부에서는 한계에 버틴 데에서는 실제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대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주택 구매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30대, 그리고 60대 은퇴 자영업자. 은퇴하고 자영업, 식당 창업, 치킨집 창업 다 지금 고배를 마시고 있다. 이 생활비도 못 벌고 매출 부진, 계속 대출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기업 대출도 가계 대출로 거의 비슷합니다. 1900조가 넘습니다. 다 지금 대출로 돌아가는데 대출을 받아서 이게 2배, 3배로 잘 되면은 해볼 만한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실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비상계엄, 소비자 심리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로 가장 떨어진 상태.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저도 장사를 해봤거든요. 제 매장들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때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저도 진짜 힘든 상황을 보내서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한 5년 정도 터울을 트고 오버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 심리, 연말인데 크리스마스 지금 2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집 앞에도 불 나가지고 카센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오늘 이제 막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보험이 좀 들어갔는지 좀 걱정도 되는데 이 내수 심리, 이게 뭐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술 마시고 밥 사 먹고 여행 가고 이런 거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수 심리 직격탄 맞은 데 어디냐?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 88.4포인트. 이 전달 대비했을 때 12.3%가 떨어졌습니다. 돈 안 쓴다는 소리입니다. 주머니를 잠갔다. 지갑을 열지 않는다. 여행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여행 안 간다. 8포인트 빠졌습니다. 외식 6% 빠졌습니다. 내구재, 뭐 돈 써야 될 거 안 산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은 쌓이고 있고 이제 인허가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인허가는 그 건설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계속 제보 들어오고 연락 오는 거 실제로 돈 좀 받아주라. 건설사, 협력업체들 돈 못 받은 돈 많다. 협력업체들 2차, 3차 협력업체들 공사했는데 공사 대금 못 받았어. 수천만 원, 억 단위, 많게는 더 되는 돈들 이슈화를 해서 받아주라고 하는데 제가 관여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돈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개입을 안 한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이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건설사, 근데 건설사 PF 대출 이 비용들이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그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이 보험, 여신금융, 뭐 사채, 은행 이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 돈들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줬습니다. 이 PF 부실 위험 이 돈들이 한 23조 정도 됩니다. 이게 땅 사는데 빌려주고 본 PF, 브릿지 대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깜빡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분양이라도 잘 되면 이 선분양 돈 받아서 이거 좀 돌리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분양을 내놨는데 대부분 분양이 안 되고 있다.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회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융사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자율 매각, 재구조화 그리고 이 경매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안 되면요. 강제 처분, 구조 조정,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시장은 제가 예상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고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고 대출 금리도 좀 완화될 것 같거든요.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짜 할 게 많았는데 너무 좀 빠르게 지나간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배울 건 배웠고 들을 건 듣고 이제 뭐 아니다 싶으면 던져버려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삶에 조금 도움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면 저도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남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